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원숭이띠와 최악의 궁합을 가진 띠.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은 어차피 싫든 좋든 보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악연이 될 수도 있고 필연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주위를 둘러봤을 때 항상 좋은 인연만 옆에다 두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단 나랑 이렇게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다, 뭐 안 맞는 띠구나 라고 미리 알고 있으면 보편적으로 조금은 조심하고 멀리함으로써 어떠한 큰 일의 발생에 대해서 예비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에게 조금은 좀 뭔가 모를 벽을 갖고 멀리 해야 되는 궁합에 대해서 띠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 재주가 많고 능력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재주도 많고 능력도 좋은데 내가 이만큼 그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많이 표출을 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아쉽긴 하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뒤통수 맞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잘해주고 욕을 먹는데 정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는데 외면을 당해요. 저 상대방은 나를 버리고 딴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것 또한 너무 슬픈 일이죠. 그죠? 이런 경우를 당하시는 원숭이띠 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면 돼. 처음부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한 걸음 더 오히려 물러서서 그 상대방을 판단을 하시게 되면 뭔가가 눈에 다 보일 거예요. 저게 가식이구나, 진심이 아니구나. 그러면 상처도 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즐거움을 표하고 신나게 막 행동을 하고 살아도 내면은 외롭고 고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포장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남들한테 나의 고충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숨기고 나만 불편하면 되지, 이런 이제 내 스스로 참고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속으로는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리도 좋고 책임감도 강하다. 어떤 무리에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뒤로 빠져서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내 일처럼 끌어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책임감, 긍지도 강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또 어려운 사람 챙길 줄 알고 윗어른 공경할 줄 알고 이런 이제 선한 인성이 마음속에 배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내 속 얘기 같은 거 굳이 원숭이띠 분들 남들한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통수 당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 심중에 있는 얘기 굳이 남들한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믿는 사람한테도 세 마디 할 거 한 마디로 아끼시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다 아실 일이 있어. 그러면 난 누구한테 이 마음을 풀고 살지? 라고 해도 사주에 본인네들이 그 띠별로 가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건 조심하시는 게 본인들을 위한 길입니다. 첫 번째로 원숭이띠 분들에게 겁살을 가지고 계신 띠가 있어요. 뱀띠예요. 겁살이란 나의 운을 뺏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주어졌어. 근데 원숭이띠 분들이 이 뱀띠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과를 이뤄냈어. 근데 결론은 뱀띠 분들이 가져갑니다. 이렇듯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는 다른 사람한테 뺏길 운이 강한데 그게 이제 뱀띠 분들의 에게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숭이띠랑 뱀띠랑 만났을 때 어떤 부부지간 또 친구 사이 그리고 이성 관계를 놓고 보면 방해, 간섭, 그리고 무시 이런 게 되게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내가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한테 상대방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큰 소리를 못 치고 항상 기가 죽어 있고, 예, 오히려 내가 아쉬운 사람처럼, 예, 매달려가는 입장, 거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운을 뺏긴다. 뱀띠 분들한테는 요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고, 어떤 일의 진행에 있어서, 예, 요렇게 참고를 하시다 보면 본인들이 손해 보실 걸 덜 보게 되신다는 거고, 또 상처 입을 걸 덜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작은 좋을 거예요. 항상 뭔가 원숭이띠 뱀띠는 합쳐지면, 그래 우리 화이팅해서 열심히 해보자, 뭐 사랑하는 관계라면 나 너만 보고 끝까지 갈 거야, 난 너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믿음이 처음에는 강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끝에는 반드시 깨진다라는 그런 게 성립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예, 생각을 하시고 모든 걸 다 퍼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제살. 제살의 의미는 뭐 재난이 온다, 그리고 관제, 구설, 시비, 이런 나쁜 거죠, 당연히. 그래서 원숭이띠가 말띠를 만나게 되면 이 제살이라는 게 발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에 나가면, 난 쟤만 보면 왜 싸움이 나지? 쟤랑 꼭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구설이 휘말리고 시비가 붙어. 이런 친구나 주위에 인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띠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띠가 딱 만났을 때, 원숭이띠, 말띠 분들이 딱 만났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숭이띠는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고, 또 체계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계획을 삼아서 움직여야 되는 성향이 강하고요. 말띠 분들은 그냥 내가 마음이 움직이면 즉시 행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좀 반대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야. 성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일을 도모할 때는 시끄러운 잡음이 자꾸만 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나 구설, 시비수가 따르고 재난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살인데요. 원숭이띠 분과 양띠 분이 만났을 때 천살이 발동을 합니다. 천살이란 건 갈등과 상처를 불러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천재지변, 어떤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발생을 한다. 이겨내기 힘들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여태껏 내가 겪어온 일들 중에 최고로 힘든 일,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에 이제 대처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띠는, 원숭이띠랑 양띠 분들은 양보가 없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그 상대방이 잘못을 했으면, 그래 네가 이만큼 잘못했어도 내가 충분히 용서하고, 그래 내가 양보하면 돼, 이렇게 그런 게 성립이 되는 띠가 있고요. 원숭이띠, 양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네가 다 뒤집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상대방 한쪽 편이 큰 일을 당할 수 있다,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월살.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선한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이 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띠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 개띠 분들, 이 두 분이 와서 저희 동업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거예요. 왜? 이제 둘이 뭉쳐서 뭔가를 시작을 했을 때는 안 좋은 기운이 스물스물 벌써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돈을 벌자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뭔가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벌긴 버는데 뒤로 다 나가는 돈이야. 그래서 오히려 금전에 손실이 생기거나, 인간과의 관계가 시작은 좋았지만 또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원숭이띠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될 게, 꼭 개띠 분들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개띠해, 경술년, 무술년, 요렇게 개띠해에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원숭이띠 분들 문서의 이동 변동이나 어디 투자나 그리고 이사 가시는 거, 그리고 확장, 이전,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해도 아마도
부부지간에 이별의 공방살이 끼거나 아니면 그냥 사소한 일에 맨날 싸우거나 그 두 사람 외에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부부 사이에 금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망신살이 들어오는 띠. 원숭이띠와 돼지띠가 만났을 때는 망신살이 뻗칩니다. 내 얼굴에 이제 먹칠을 한다거나 쓸데없이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남들한테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 당할 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창피하다. 그냥 어떠한 내가 진짜로 잘못을 하고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 당하면 정말 죄스러운 마음에 인정을 하게 되지만 잘못도 안 한 상태에서 어거지로 갔다가 행하지도 않은 일들을 당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원숭이띠와 돼지띠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매사에 정말 좋은 사이더라도 계속 시간이 흘러서 여러 번의 만남이 이어진다거나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예를 들어 정말 아무 사이 아닌데 둘이 앉아서 밥 먹었어. 근데 서로 각자의 가정이 있어.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소문이 나냐? 쓸데없이 그냥 쟤네들이 바람났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설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단둘이 밥 안 먹어. 주위에 여러 사람들 무리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 요런 것도 방치하게 되겠죠. 왜냐면 아예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어떠한 일을 도모를 했을 때 전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기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앞에 가로막히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동업 같은 거 하실 때도 잘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돼지띠만 조심하실 게 아니라 돼지해, 개해년, 기해년 이런 식으로 돼지해에도 조심하시면 그것 또한 본인네들이 망신이 뻗칠 일을 피해 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육해살. 육해살은 끝이 안 좋은 거야. 하는 일마다 막힘이 많고 실패수가 잦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이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쓸 것 같으면서도 아유 나중에 다시 올게요. 예, 이런 식으로 사람 지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이랑 토끼띠 분들이 만나서 어떤 일을 도모했을 때 요 육해살이 발동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원망을 하게 돼. 네 탓이야.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서로 이렇게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계속 시간이 흘러다 원망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저거 꼴 보기 싫어. 저거 왜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제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말에도 혀 끝에도 칼날이 될 수가 있고 이 말 한마디에 진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안 좋고 말 한마디가 나가더라도 원망의 말이 나가면 서로의 그 좋은 기운조차도 다 깎아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 분들과 토끼띠 분들 이 두 양반들이 만났을 때는 이런 육해살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비책을 세우시고 일을 도모를 하시든지 진행을 하시면 그 또한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이 두 띠가 만났을 때는 야, 난 쟤 만나서 이제 인생 피게 됐어. 이게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바람이 서로 나요. 너무 이제 나는 진짜 줄 잘 잡았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원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한테 기대는 그런 마음보단 서로 독립적인 그런 이미지로 가셔야지 각자의 길에서 실망 안 하고 두 분 다 상생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우리 각자의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에 따라 상대방도 변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띠가 이래서 나랑 안 맞으니까 무조건 다 걸러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주위에 과연 몇 명이나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그리고 생각하는 자체가 긍정의 힘이 그 아우라가 딱 잡혀져 있으면 어떤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이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솔직히 왜 썩은 나무까지는 잘라버려야 돼요. 네.
그죠? 그리고 집에서 이제 화초 키우시는 분들, 왜, 화초나 나뭇잎 같은 것도 이제 정리정돈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고, 인간관계에 대한 정리정돈도 한 번쯤 해보시고, 또, 정말 나한테 도움을 주고 좋은 인연이었는데 내가 쓸데없는 자존심에 밀어내진 않았나. 옛날 이제 지인들한테 연락, 안부의 전화도 한 통화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띠 분들 2022년 이민년의 양력 11월달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오행으로 따지면 금입니다. 금. 자, 이분들은 민첩하고 또 머리 회전도 빠르죠. 재주도 많죠, 당연히. 특히나 손끝에 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 머리로 안 풀리면, 쟤는 잔머리가 발달했다. 이런 얘기도 또 들으시는 분들도 꽤가 많다. 네, 그렇죠. 움직임이 많아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어렸을 때, 산만하다, 집중을 못한다, 이 소리를 또 들으실 수도 있는데, 원숭이띠 자제분을 가진 분들 중에 지금 뭐 한창 공부해야 될 텐데 공부를 안 하고 있다 해서 굳이 걱정 근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 나름대로의 사주에 가지고 태어난 재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부 말고 다른 재주를 빨리 찾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무조건 다 펜트 잡고 공부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사주에 맞게 나한테 맞는 잘 어울리는 직업을 택하고 내가 그걸 택했을 때 잘 이끌어가고 그리고 발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가 되게 컸죠. 근데 뭐 굳이 대학교 나오는 건 뭐 물론 중요는 하겠지만 내 나름대로의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내 자질이 인정이 받고 내 재주가 인정을 받는다면 그 본인만의 재능을 키워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요. 모이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남성분들 중에서도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쟤 좀 여성스러운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이제 뭐 여성스럽다기보단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남이 슬픈지 기쁜지 이런 걸 이제 눈치껏 잘 판단을 하고 캐치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 줄 수가 있고 얼레주고 달래주고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장가 가신 남자분들이 자꾸만 남의 여자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큰 오해를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내 편이다, 친구라고 믿으면 확 그냥 쉽게 딱 불이 붙어. 그럼 내 마음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서 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무조건적으로 다 내 마음을 주진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근데 하나에 꽂히면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은 좀 급한 편에 속해요. 원숭이띠 분들은. 그래서 이제 뭐 급해서 성급해서 뭐 실패한다 이것보다도 내가 남들한테 미루기보단 내가 서둘러서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숭이띠 분들과 잘 맞는 띠는 쥐띠, 용띠, 개띠, 돼지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안 맞는 띠는 호랑이띠와 토끼띠. 네. 뭐 이렇게 특정적으로 안 맞아요 라고 해서 보통 선생님 저랑 무슨 띠랑 안 맞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꼭 이제 지금은 이거 띠로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다 또 사주를 풀어보고 또 뭐 태어난 날짜 그리고 태어난 달 이런 게 또 접이 되면 또 틀려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고 또 내가 이 사람이랑 안 맞는다라고 미리 알고 계시면 오히려 행동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양보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점이 안 맞으니까 요렇게 맞춰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띠는 절대로 만나지 마십시오. 이거는 아닙니다. 네. 자, 첫 번째로 2004년생 19살 갑신생이죠. 올해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19살이죠. 특히나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손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특히나 뭐 1월달부터 12월달에 태어나신 갑신생 분들, 자, 그 중에 음력으로 3월달, 7월달, 11월달 요 3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3월달이면 진달 용달이에요. 7월달이면 원숭이달, 11월달이면 쥐달입니다. 요게 이제 신자진이 포함이 돼 있죠. 갑신생에 요 3월달, 7월달, 11월달에 태어나신 자손들이 계시는 분들은 명화당 처녀보살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합동용궁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이루고 또 성과를 이뤄서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에 가게끔 바라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가 인간이 노력을 해서 채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시험에 관한 부분은 관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노력의 운적인 부분을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원숭이띠 갑신생 3월, 7월, 11일 음력입니다. 요때 태어나신 분들은 꼭 용궁제에 참여하셔서 기도 발언을 드리면 좋은 성과가 일어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꼭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뭔가에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어떠한 결과치가 안 나와서 설명을 하고 또 아는 문제인데도 틀려야 하고 또 비껴갈 수가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바로 잡아 주시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31살 임신생이죠. 자, 이분들 같은 경우 양력 11월 달에는 이동의 변동수가 들어옵니다. 직장의 이동, 그리고 뭐 집 이사를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문서의 이동 변동도 됩니다.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지금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양력 11월 달에는 내가 면접 시험을 보든 취업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성공 를 해서 취업을 할 수가 있다.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능력도 필요한데 요 11월 달에는 귀인발복,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는 분이 소개로 해서 어떤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조심하셔야 될 거. 자, 내가 마음적으로 지금 안정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임신생 분들.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조급증 내지 마시고 이제 때가 되고 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오를 자리에 올라갈 한 걸음만 딱 뛰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급하게 딱 올라가다 넘어지면 또 고치는 시간, 약 발라야 되고 아파서 또 짜증나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잘 11월 달에 운기를 잘 타서 본인들 소원을 꼭 이루시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80년생 43살 경신생 분들 이민년 양력으로 11월 달에는 사회적으로 직급이 올라가거나 뭐 진급 또 내가 명예를 얻거나 감투를 쓰실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선생님 저는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만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럴 일이 없는데 이럴 때는 뭔 일이 생길까요? 라고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집안 내에서 일을 둘러보면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와이프가 나를 무시하고 의견 충돌이 많았거나 아니면 시댁 식구 뭐 처가 식구 이렇게 주변에서 나를 못 살게 굴었던 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 기운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나란 존재가 빛이 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또한 자식들이
말만 하면 말대꾸하고 말 안 듣고 해가지고 오히려 자꾸만 시끄러운 소리가 났었는데, 오히려 아이들도 엄마 이젠 제가 말을 잘 들을게요. 아버지 제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마음이 조율이 되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신생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의 근심 걱정보다는 타인, 내 주변 때문에 마음이 시끄러웠을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직장 상사, 아니면 직장, 밑에, 사람들, 그리고 동료,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어도 내가 욕을 먹었어야 되고, 내가 뒤처리를 다 했어야 되고, 이랬을 텐데, 이런 이제 정리정돈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족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될 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뒤처리를 하고 또 직장 동료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스스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지간의 사이가 나쁘거나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만 부딪히는 일이 있었더라고 하면 양력 11월 달부터는 그런 기운이 하나하나씩 제쳐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맨날 도살장 끌려가듯 진짜 할 수 없이 나가서 일했던 분들도 조금은 이제 마음 편하게 출근하고 즐겁게 퇴근하고 내일을 또 바라보는 이제 생각 자체가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양력 11월 달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그런 11월 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8년생 55살 무신생분들, 삼재에 또 올해 이민년에 인신, 사해, 인신, 인사, 그리고 인해, 이런 이제 요것만 딱 꼬여도 여러 가지 여기서 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형살이 올 수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 무신생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안 좋은 요소들이 다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내가 한만 노력을 해도 어떠한 결과치가 없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되려나, 진짜 기다리다가 시간만 벌써 2022년도도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건 힘들다고 지쳐 있으실 때가 아니라 음력으로 이제 10월 달이 곧 오잖아요. 그럼 이제 양력 11월 달이에요. 그럼 요럴 때 내 운기 자체가 바뀌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갇혀서 있다 가도 좀 풀리는 형국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 근심 걱정에 심취해 계셨던 분들은 내가 이제 날개를 달고 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팔자 타령도 하지 마시고 좀 내 마음을 스스로가 내려놓고 버리세요. 지금은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손해봐야 되고 또 걱정 근심이 늘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삿대질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자꾸만 이런 이제 핀잔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오히려 양력 11월 달을 기반으로 운이 바뀐다, 이 포인트를 잡아드렸으니까 이제 다시 싹 비우고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 느낌으로 계시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지실 거예요. 무거운 짐을 잔뜩 메고 막 걸어 다니려고 하면 내 몸뚱아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짐까지 들고 다녀보세요. 더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짐을 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물론 쉽지만 여러분들이 행하기까지는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께는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신생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고 여태껏 노력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양력 11월 달 이제 무거운 짐을 덜어놓고 본인들 위한 인생이 펼쳐지니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56년생 67 병신생분들, 67살 병신생분들은 2022년에 67 성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으셔야 될 게, 성주운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삼재라도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사람은 좋고 나쁨이 있습니다. 성주운이 들어왔을 때 그 활용이 잘 돼서 우리 집안에 대들보가 제대로 서가지고 가중팔신이 편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금전도 더 벌려오고 가족 간에도 화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거꾸로 역행이죠. 정반대예요. 가세가 기울거나 또 집안의 대주,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해서 밖에 가서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 보증을 서주거나 남한테 돈을 빌려서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건강하시던 분이 몸수로 쳐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예전에는 제가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집안의 가장은 딱 남자다라고 주입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성주운을 받는다 이 의미를 꼭 남성만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자 남자나 집안에 할 일에 구분이 돼 있고 각자 성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내 나이 때 67에 같이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성주가 들어왔어. 그럼 당연히 보통적으로 아버님만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제 생각을 깨야 됩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다 들어왔으면 그 두 분 다 성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성도 틀리고 각각이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일단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대들보가 자리가 제대로 잡혀야 집안도 편하고 간의 준중이 편안하면 서로 바뀐 일도 잘 되고. 그래서 67살 병신생 분들 양력 11월 달에 하실 일. 자, 이제 2023년을 맞이해서 새해가 돌아오면 또 새로운 소원을 또 만들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 또 이쯤 되면 지금 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옛날로 따지면 67이면 말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양력 11월 달이. 본인네들이 여태껏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겠지만 내가 꾸려놓았던 그 살림살이들, 내가 펼쳐놨던 그런 것들을 본인이 노력을 했으면 어느 정도 내 자신에 대해서 보답이란 걸 해주셔야 돼. 수고스러움에 대한 보답. 그래서 67살 병신생분들 잊지 마시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행사 준비하고 있는 양력 11월달 합동 운맞이 행사에 꼭 참여를 하셔서 내 각각의 몫으로 본인 성주를 받아 놓으셔야 집안도 편안하고 건강적으로도 잘 지키실 수 있고 금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좋게 만들려고 하다가 거꾸로 너무 좋아서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이라는 건 나한테 왔을 때 내 걸로 만들어야지만 좋은 기운을 뿜어준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민연애 67 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럼 그분들 한 분 한 분 물론 안 빌고 살아도 잘 되는 분들은 잘 돼요. 근데 각각이 본인 사주에 맞게끔 빌어야 하고 또 공을 들여야 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써서 안착을 시켜놓고 내 밥그릇 내가 찾아 먹고 밥 먹어도 소화 잘 되고 편안하게 사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나이 때는 내가 열심히 진짜 착한 맘 먹고 살았는데 왜 남들보다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남들보다 더 이뤄놓은 게 많을 수도 있고 나는 괜찮은데 자식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집안의 제일 가장 대들보가 흔들리면 그게 처음에 흔들리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흔들림의 시작으로 자손으로까지 영향이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기둥뿌리를 바로잡아라, 대들보를 바로잡아라, 각각이 성주의 몫을 잡아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도움이 되실 거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 삼재라고 해서 미리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안 좋은 건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피해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좋은 건 발복을 자꾸 시켜주면 나의 나쁜 운을 밀어내고 좋은 기운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 양력 11월 달 한 달 또 재미나고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